요즘 한국의 외교와 대통령의 외국 순방이 시끄럽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베가 8월 14일 날 이 2차 대전 전후 어떤 사죄와 관련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정말 잔머리에 대가답게 겸허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를 질타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외교팀 문책이 없느냐고 보수 언론들이 또 공격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중국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교토 통신의 보도, 물론 미국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국무부에서 공식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중국을 가야 되냐, 그리고 열병식을 참가해야 되냐고 또 언론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아베의 그 담화에 대해서 백악관이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자, 이 외교는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의 8월 14일 사죄 담화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제대로 사과하라고 화를 냈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외교가 굉장히 어렵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요, 한국이 중국에 좀 벌어먹겠다고 붙어서 한미일 삼각안보가 미국의 아시아의 전략의 핵심인데 이것을 한국이 깨고 우리한테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 대통령이 만약에 아베의 담화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을 놨더라면 제발 한일 간에 그만 좀 하고 우리하고 삼국이 뭉쳐서 좀 가자라는 미국의 입장에 한국이 죄를 뿌리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중국까지 가게 된다면 미국은 이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한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일본하고 잘 지내라, 또 중국하고 거리를 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 부인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국에 27,000명 미군을 파병하고 방위비의 55% 정도를 우리가 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시작전권을 무기한 연기시키면서 이렇게 갈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을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미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를 하면 하나가 막히는 게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외교 현실입니다. 한국이 무슨 센 나라입니까? 대국민 용어로 세계 12의 경제국가 좋은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미국을, 러시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독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북한에 대해서, 인구 2천만 조금 넘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국토를 방어해낸 능력조차도 벅찬 나라 아닙니까? 40조 방위비가 들어가도 북한을 막기에 벅찬 나라 아닙니까? 북한의 핵도 저지하지 못한 나라 아닙니까? 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교수고 무슨 연구소의 연구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중국 가는 게 옳으냐, 중국 가면 열병식에 참가하는 게 옳으냐고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대통령이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7명한테 물었는데 6명이 다 가라, 한 명만 안 가는 게 최선이라고 이 발언을 하셨네요. 이분 소신이 있다고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열병식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러니까, 열병식에도 그냥 중국에는 가되 열병식에는 적당히 안 가고 텐진을 가든지 상하이를 가든지 이렇게 좀 뺀질뺀질한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국은 이번에 전성 70주년 기념식 때 수만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을 동원해서 천안문 광장, 그 천안문 광장이 어떤 광장입니까? 89년입니까?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과 북경 시민들을 탱크로 짓밟아 버린 데가 천안문 광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공산당이 여전히 철근 지배를 하고 홍콩에 대해서도 약속했던 50년의
자치적인 민주 정부를 갖다가 지금 깔아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중국, 그 중국은 6.25 때 수십만 명을 보내서 통일을 막았던, 한마디로 우리와 총을 들고 직접 전투를 했던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6.25에 대해서 왜 전투에 개입했는가, 대한민국에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당당하게 중국은 한마디로 북한의 입장에 서서 공산당에 의한 통일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세상이 바뀌어서 중국이 발전을 하고 해서 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서로 간에 교류는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중국이 궁극적으로 우리 편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은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골프 대회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만 먹고 이제 골프 치러 나가는데, 아유 나는 배가 아파서 골프를 안 치겠다 하는 거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중국은 가는데 열병식은 불참하는 거, 정말 모양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각종 행사도 다 참가하고 열병식에도 딱 앉아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퍼레이드하고 온갖 첨단 무기들을 가시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거는 한반도에서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운 혈명들에 대해서, 이번에 혈명들은 중국 가는 걸 다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한국의 주요한 혈명들,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이번에 다 안 갑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승, 러시아는 5월 달에 그 전승 기념일을 합니다. 왜? 히틀러가 항복한 게 5월 말인가, 그러니까 5월 달에 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5월 초에 하죠. 5월 12일인가 할 겁니다. 그때 러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를 불러가 푸틴이 힘을 가시하려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유의 비판에서 그때 미국이 주요한 나라들 보고 다 가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나라의 서방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의 수반들은 다 보이콧해서 안 가서 그 장소가 텅텅 비어서 썰렁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김정은이 온다고 하면서 가려다가, 제가 그때도 여러 번 그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부분이 뭐 제 말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러시아는 안 갔는데, 이제 중국은 뭐 가기로 대통령이 결정을 했으니까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눈치 싹 보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그 전승 기념일에 퍼레이드에 불참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면 그게 더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한국과 가까운 혈명들은 대부분 안 갑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하나 이 언론에 났던 글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지도자들이 초청에 응해서 중국의 이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그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은 이번 성전절 행사 참석 여부를 가지고 중국의 미래 파트너로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강행으로 보면 국가주석이 임기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시진핑이 앞으로도 한 7년 남아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그 길을 안 간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가야 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선택은 정해져 있다. 이딴 글을 사설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시진핑의 선택에 따라서 파트너가 될 건가 안 할까? 시진핑이 우리 행사에 속국들 와. 옛날에 명나라나 청나라, 원나라 때 중국이 뭐 북경이나 난징이나 뭐 서안에서, 당나라 때죠, 서안은. 무슨 황제가 즉위식을 하면, 뭐 황제가 황태자를 놓으면, 잔치를 벌리면 속국들 다 오라 그러면 조선에서 사절이 가죠.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을 가서 그 행사에 뭐 황제 편하 만수무강합소서 공물입니다 하고 올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 안 가면 중국의 미래의 파트너가 안 된다? 진짜 기가 찹니다. 작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작은 나라도요, 자존심 하나로 버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존심을 우습게 하면요, 진짜 다음부터는 개가 됩니다. 한국이요, 중국에 지금 3대 무역 대상국이고 3대 투자국 중에 들어갑니다. 중국 사람 우리한테 투자하는 거는요 5,800억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몇 조씩 투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간다라는 현실을 뭐 어쨌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열병식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그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최소한 그 자존심마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참가 안 하면 중국의 시진핑의 파트너에서 제외된다. 지난 5월 말 중국이 주도하는 일본이 주도하는 ADB에 대항해서 중국이 만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중국에 찍히게 된다. 그래서 중국의 파트너로서 배제된다라는 논리로 거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한국이요. 그리고 3.5% 투자 지분 돈까지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에 그때 또 이유는요. 거기 참가를 해야 사드 배치를 한국에 하면 뭐 이 경제적으로는 AIIB에 참가하고 이 군사 국방적으로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걸 중국에 설명하는 명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AIIB는 참석을 했는데 그 사드 배치는 지금 아직도 말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굴욕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외교는 현실이라서 대통령이 갈 수는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열병식에 가서 열병식에 가야 되고 그 열병식에 참가의 명분이 예를 들어서 시진핑한테 찍힌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지금 무슨 뭐 청나라의 원세계가 당시에 고종을 좌지우지하려고 달라들 그런 시대입니까? 저는요, 이 앞으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한국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거대한 재앙으로 다가올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